디지털 암호로 된 DNA 속의 유전 정보. 유전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속의 유전 정보가 자손 개체의 형질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만약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질이 생겨난다고 하면 그것은 유전자의 다른 변이가 일어난 거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에서 다른 후성 유전학에서는 유전자 다른 변이가 없는 경우에도 후성 유전 시스템의 작동에 의해서 새로운 형질이 만들어져서 자손되도록 유전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유전학과 후성 유전학이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후성 유전학의 작동 원리는 기존 유전학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만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학문의 원리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학과 후성 유전학의 원리는 기능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 시스템이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RNA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원본 DNA 속의 유전 정보를 읽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스위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성 유전 시스템은 유전자 프로모터의 온오프 분자 스위치 중에서 어떤 것을 달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유전 정보의 해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전 시스템의 전사 과정은 후성 유전 시스템이 제공하는 분자 스위치에 의해서 제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시스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후성 유전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유전학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DNA 속의 후성 유전 정보를 읽어내는 과정은 생명체는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 세대에서 자손 세대로 물려져야 할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염색체, 유전자 염색체 위의 DNA 전사, 전령 RNA 번역 단백질, 분자 소전의 유전자 발현 과정. 생명체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DNA 속의 유전 정보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성장기의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이 커져야 하거나 수명을 더한 피부 세포가 죽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만들어져야 하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 나와야 하거나 또 병원균이 침투할 때 항체를 만들어서 방어해야 하거나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몸이 반응해야만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그때마다 필요한 유전 정보를 DNA로부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책의 주제인 후성 유전은 유전자의 발현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자 발현은 첫 단계인 전사 과정과 두 번째 단계인 번역 과정으로 나뉘는데 후성 유전적인 작동 시스템과 관련이 깊은 것은 첫 단계인 전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은 유전자가 개체의 형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처럼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 과학수사, 신자, 감별 등 많은 분야에서 유전자를 친숙하게 이용하고 있어 언뜻 보기에 매우 오래된 개념 같지만은 정작 DNA의 정체가 처음으로 밝혀진 지는 겨우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50년대 초에 로즐린드 프링클은 엑선 회절 분석을 이용해서 DNA 구조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과거부터 사람들은 고유한 언어 체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한 책이라는 물건의 그 지식을 저장할 필요할 때마다 그 안에서 이용해 왔습니다. 컴퓨터에 쓰이는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는 완전히 다르죠. 컴퓨터는 0과 1만으로 표현되는 이진법 체계의 디지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컴퓨터의 정보 속도 인간의 그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저장할 수 있는 그 용량도 매우 방대합니다. 신기하게도 DNA 또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할 때 컴퓨터처럼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DNA 분자 속에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네 가지 형계가 있습니다. 즉 ATGC 네 가지 글자로 된 언어 체계가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DNA 정보가 저장되는 디지털 방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NA가 사용하는 용기는 4개므로 용기 1개의 정보를 1개씩 저장한다면 겨우 4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매우 적게 됩니다. 그러나 용기 2개를 묶은 단위체의 정보를 저장한다면 훨씬 많은 16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또 이렇게 16개의 단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명체의 DNA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은 용기 3개로 구성된 암호체계를 사용하며 이 암호체계를 코돈이라고 하는데 코돈을 만들어준 단어는 64개이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염기와 코돈은 이렇게 64개 이렇게 단백질은 완성된 한글 문제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DNA는 3개의 용기를 묶은 코돈이라는 암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TA, CG, GG, GG, ATT, ATG는 또 이렇게 5개의 코드로 구성된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면 5개의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연결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단백질은 행복 단백질로 알려진 엔돌핀입니다. 엔돌핀. DNA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엔돌핀 호르몬을 만들 때 DNA의 암호 코드로부터 바로 아미노산을 해독하지 않고 RNA 복사본을 중간 단계로 이용합니다. DNA 유전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RNA가 사용하는 용기는 AUGC로 T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DNA의 TAG, GGG, GG, ATTT, ATG 코드는 V를 전수한 RNA 코드는 UAC, GGG, GGA, UUUAUG입니다. 64개의 코드 중에서 61개는 아미노산을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머지 3개의 코드는 단백질 번역을 중단하는 정결 코드로 쓰이는데 정밀 코드에는 TAG, TAA, TGA가 있습니다. 근데 생명체가 단백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아미노산은 20종류입니다. 아미노산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코드는 61개이므로 한 가지 아미노산을 저장하는 데 2개 이상의 코드가 사용되는 예도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DNA 유전 정보에는 아미노산 소유를 특정하는 유전 암호, 전사 과정 및 번역 과정을 제어하는 암호 등이 포함됩니다. 복사 DNA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원리는 생명체가 성장이나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DNA 속의 암으로부터 복사본 RNA를 만드는 전사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생명체 유전 암호는 DNA 속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DNA의 정보를 읽어서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전사 과정을 거쳐서 복사본 RNA를 만드는 정관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DNA는 생명체의 생존과 번성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자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매우 중요한 유전 정보입니다. 만일에 자외선, 방사선, 발암물질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나 활성연소, DNA 복제 과정이 오류된 것에서 DNA 원본의 결함이 생기게 되면 원리대로 복구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서 암을 일어서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불안전한 DNA를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어서 기형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예 그 자손이 처음부터 어미의 뱃 속에서 사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본 DNA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손상 없이 그대로 자손에게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RNA라는 복사본이 필요하다. 유전자에 포함된 전사에 필요한 신호와 정보. 자, 기차를 설명해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를 운행하려면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우선 서울에서 부산에 각각 기차역을 만들어야 하고 두 역사를 이어줄 철도도 깔아야 하고 이어서 기관차로 준비해서 객차를 줄줄이 연결해서 철도가 달릴 기차를 완성하고 원활한 운행과 사고를 위해서 신호 체계도 있고 DNA로부터 RNA를 합성하는 전사 과정을 가져와 봅시다. 먼저 전사 과정이 시작되려면 기차역을 만드는 것 같은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신호나 명령어가 DNA 속의 염기 서열로 구성된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DNA 가닥에는 프로모터 부위와 특정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가 한 세트로 들어 있습니다. 기차역의 플랫폼에 해당하는 프로모터 부위는 팀과
RNA 반복된 DNA 박스와 같이 전사인자 결합이 필요한 신호나 전사 과정을 시작하려는 개시 신호 등을 의미하는 특정 염기 사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DNA 유전 정보에서 RNA가 전사되는 원리는 이렇게 해서 전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RNA 속의 유전 정보가 해독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로 분석되어야만 유전자 배련이 완성되면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기린의 기들은 목과 같이 특이한 개체 형질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일반적으로 유전자 발현은 DNA 속의 유전 암호가 전사 과정을 통해서 RNA로 복사되고 RNA 속의 암호는 다시 번역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의 종합체인 단백질로 해독되는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DNA 포장 시스템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는 세포 속에 유전물질인 DNA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DNA 포장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의 DNA 포장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우선 각 생물체가 가진 DNA 크기와 DNA 포장 능력의 수준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핵 생물 대장균은 460만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DNA를 가지고 있고 가정과 다른 진핵 생물은 초라형 맥주에만한 대장균의 2.8배에 달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장류 인간은 3억 2천만 개의 달하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DNA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장균의 약 700배에 달합니다. 인간 세포의 크기를 테니스 공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같은 비율로 확대하면 DNA의 길이는 40km 길이의 극수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의 DNA가 들어있는 것은 40km나 되는 극수의 살을 압축해서 감아서 테니스 공 안에 넣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계의 힘을 빌려들어도 절대 쉽지 않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체는 DNA를 세포에게 잘도 조정하고 있으나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DNA 포장 시스템입니다. 이제 DNA 포장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핵 생물은 DNA 결합 단백질을 이용해서 먼저 부피를 줄이고 DNA 이종 나선의 추가적인 꼬임 과정을 통해서 부피를 더 작게 줄이는 방법으로 포장합니다. 146개의 뉴클레오타이드의 길이의 DNA가 히스톤 팔랑체 위에 반시계 방향으로 약 1과 4분의 3바퀴 정도 감긴 상태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뉴클레오솜이 형성되어 부피가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화면 세부 분열할 때는 30나노미터 염색체 뼈대 구조에 묶여서 둥근거리 모양으로 응축되며 DNA는 여러 단계의 응축 과정을 통해서 10,000분의 1 정도로 길이가 짧아진 세부 분열 중기의 염색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에 들어있는 DNA는 모두 같은 굵기의 염색소로 압축 포장될까요? 다시 말해서 염색소의 지름이 모두 30나노미터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가 밀집된 진정 염색질 구역은 지름이 30나노미터인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며 대부분의 역에 속하지만 또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질 염색질 구역은 10,000분의 1로 압축 포장되어 있습니다. 텔로미어 진핵생물은 DNA 압축 포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방대한 물량의 유전 정보를 세포액 속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데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유전 정보를 꺼내는 유전자 발현은 세포의 생명체의 생존 번식에 필수적입니다. 완벽한 압축 포장 시스템 때문에 프로모터 부위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전사 과정이 시작되지 못하고 덩달아 단백질 생성도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DNA 포장을 해체하다가 재포장하는 후성 유전 조절 시스템의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포장 시스템의 핵심 구성원인 히스톤 단백질은 DNA 부피를 줄여 제한된 공간에 보관하는 역할뿐 아니라 원본 DNA를 보호하는 수호천사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은 필요할 때마다 마법의 지팡이로 후성 유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기능이 추가된 포장 시스템은 드디어 필요에 따라 전사를 담당하는 단백질이 프로모터 부위의 염색질에 쉽게 접근하여 유전종으로부터 RNA 목성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분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